사장님 지금 여기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오늘?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조금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행 접수를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또 이후에 안에 계신 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지금은 입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거 취소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다들 강제 집행이 알고는 계신데 아마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냥 영상에서 저번에 한번 본 유튜브를 적은 너무 많이 있긴 있어. 보세요. 일단 강제 집행은 그냥 간단합니다. 낙찰받고 이제 안에 계신 분하고 낙찰받자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뭐 이사 일정이라든지 뭐 조금 이사 비용 같은 것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협의가 안 된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은 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법원이 파는 부동산을 매입한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물건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명도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그러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집행을 접수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뭐 바로 이렇게 와 하고 나오셔가지고 막 끌어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안에 계신 분들 이사 가실 수 있는 일정의 기간을 조금 배려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먼저 집행관님들께서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계고 날짜라는 걸 정해 주시거든요. 가령 계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합니다. 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문을 따느냐? 법원에서 집행관님 오셔서 문을 강제로 개문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계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계고가 나가게 됩니다. 계고가 나가면 보통 뭐 댁에 계신 경우도 있고 없으신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없으셔도 법원에서 나가는 계고기 때문에 열쇠 그 수리공분이 오셔갖고 문을 개문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15일이라는 계고 기간을 주거든요. 그 계고 기간을 준다는 그런 내용의 종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붙이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는 계고 기간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또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100%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심리적인 뭐 푸시 이런 도구의 수단을 우리가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계고를 하고 나서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계고를 먼저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15일간의 기간을 조금 주고 그 이후에는 내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절한 선에서 이사 비용을 조금 협의를 잘 하시는 게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장님 그럼 강제 집행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집행했던 거, 접수했던 거 취소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저희 접수과에 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고 어떤 준비물을 들고 오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방금 오늘 제가 치아 접수하러 왔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양심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보시는 것이 제가 오늘 원래 접수하려고 했던 강제 집행 신청 치아서예요. 그래서 집행 신청하셔도 혹시나 원만하게 협의되셔서 이주 완료하셨으면은 꼭 귀찮더라도 이렇게 법원에 오셔서 치아를 접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치아를 접수 안 하게 되면 저희 집행 접수했던 사건이 그대로 법원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종료를 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치아 접수하라고 등기가 오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오늘 오기는 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원 공무원님들 일사천리하게 사건 마무리되실 수 있도록 치아서 꼭 챙겨서 접수해 주셔야 되고요. 봐봐요. 내가 강제 집행 신청을 했어. 그 뒤에 계고가 나오는 거죠. 그럼 계고에서 문을 땄어. 그 15일 동안 기간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합의돼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진짜 강제 집행을 계속 그 살아있는 상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걸 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 15일 기간이 집행을 신청하는 전화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또 일정을 잡아줍니다. 왜냐면 집행관님도 본인의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동선에 따라서 날짜도 잡아주세요. 그거는 본인이 법원에 전화 신청하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신청서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강제 집행 신청서거든요. 요거 말고 필요한 첨부 서류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냥 오늘 신청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시고 여기 첨부 서류 보이시죠? 첨부 서류 첨부하셔갖고 그냥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집행관님들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 일정에 맞춰서 또 연락이 오세요. 그때 연락 오실 때 바로 방금 물어보신 개고 날짜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꼭 안 가실 때는 모든 법원 서류는 위임장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건건 111 많이 나와 있죠? 네. 다 강제 집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에 나왔던 그 강제 집행 전날 불이 났던 아파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집행 실행하신 거예요. 그 명도라는 게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비우고 나서 그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 않을까요? 경매는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등기 권리증 나오기까지는 한 일주일 5시간이 소요되고요. 일단은 잔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일단 소유권은 낙찰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주변에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또 낙찰자가 하셔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법적인 절차라서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보통 일반 분들이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접하시기가 쉽지 않는데 요번에 그 뉴스에 크게 이슈화 되면서 집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계고 이미 나갔고 15일 계고 기간 지났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낙찰자분께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법원에 비용 내고 집행을 나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계고 나가는 날에 보시면 법원의 집행관님들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 그리고 증인 두 분, 그 다음에 열쇠 하신 열쇠문 열쇠 공님, 열쇠 작업자분 요분 그 다음에 그 법원에 등록된 이삿짐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오실 때는 이삿짐 그 등록된 업체가 오실 때는 안에 견적 그런 거 책정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집행관님 눈하셔갖고 트럭 몇 대, 인부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견적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셔야지 집행 날짜가 잡히죠. 그러니까 선납이구나. 분합은 없습니다. 할부도 안 되고요. 카드 안 됩니다. 신청하면서 그걸 납부해야 되는 거네요. 내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 납부하시면 돼요. 납부하셔야지 집행 날짜 잡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날 그냥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그냥 집행 하는 거 보셨죠? 법원에서 인부들와 오셔가지고 짐 다 뺍니다. 머리카락 실오라기 하나 빠짐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혹시나 집행하시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혹여나 내가 집행이 필요하게 되셔서 집행을 하시게 되신다면 집행 마무리에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비밀번호 바꾸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집행을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하셨는데 그날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집 디지털 도어락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본인이 보신 신상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는데 그 법원에서 나온 열쇠집에는 그 신상 디지털 도어락이 없어서 굳이 내가 내일이나 모레 다른 신상 도어락 집을 찾아서 나는 달 테니 그냥 두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소유자가 침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는 바꾸셔야 되고
그 보통 법원에서 그날 말씀하시거든요. 비밀번호 뭐 바꾸실래요? 아니면 뭐 디지털 도락 교체하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반드시 까먹지 않고 챙겨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바꾸시면은 그 앞에다가 뭔가 테이핑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준비하셔갖고 일단 누군가 침입하게 된다 흔적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주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명도 완료됐다 해서 날랄라 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딱 나한테 너무 오늘 순간부터 내 거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그렇죠. 이제 본인한테 완전히 인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게 본인 책임이세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마무리 해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뭐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왜냐면 경매라는 게 정해진 뭐 일렬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사건도 다양하고 사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오신 게 맞아요. 맞아요. 오시는 게 맞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갖고 진행하셔야지. 안 그러면 일반 개인분들이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무조건 송 실장님한테 온나. 아니, 송 실장이 굳이 결론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내는 걸로. 결론은 그렇게 마무리 또 되나요? 되는데, 경매라는 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커요. 왜냐면 일반 분들이 경매를 접하시는 경우도 없고, 다들 저한테 전화 주실 때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 경매가 처음이라서예요. 요거예요. 맞아. 그럼 누구나 다 경매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익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은 분명하나 그 수익에 비례하는 또 챙겨주셔야 되는 어려움과 그다음 법적인 절차들은 분명히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으시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어떤 실력과 어떤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낙찰과 폐찰로 갈립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 낙찰과 폐찰밖에 없어요. 딱 두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찰의 길로 가고 싶다면 진짜 경매를 하고 진짜 낙찰을 받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죠. 네, 그럼 실장님 선택할게요.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데요. 제가 실력은 있죠. 그렇죠. 분명하죠. 제 낙찰률 보시면 됩니다. 제 손님들 낙찰률 몇 프로인지 그거는 또 연락 와나요? 연락 주세요. 저러면 이마하게 띄워주세요. 근데 진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가 주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 그거는 입찰장으로 가다 유턴하는 거예요. 그냥 유턴하는 거고 직진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경매는 기회가 한 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도전을 해서 낙찰을 목표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기도 전에 다 포기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파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권보다 확실히 안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세나 금매보다 훨씬 싸게 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경매라는 그 두 글자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이유 없다. 결론은 또 뭔가요? 송 실장한테 오면 됩니다. 또 여기로 갈게요. 불안한 경매, 안전한 송 실장. 그리고 낙찰력 1위 누굴까요? 송 실장님? 맞습니다. 제가 한울 경매에 있지만 수석이라는 두 글자를 달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험이 필요했는지 그거는 제가 실력으로 증명드리겠습니다. 믿고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제 전화번호 이만하게 오늘 한번 띄워주실래요? 완전 어. 좋은데요. 그리고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 현명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냐고요? 접니다. No looking back, no turning round. The thrill of life is what we found. We race the sun, no time.